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을 자주 드시나요? 감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과일인데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은 가을철에 수확되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고 사랑받아온 과일입니다. 감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이고, 가을이 되면 주황빛으로 물든 감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감, 그리고 물렁하게 익은 홍시, 말려서 먹는 곶감까지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데요. 각각의 맛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단감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고, 홍시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곶감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농축된 단맛을 즐길 수 있어서 특히 명절이나 간식으로 많이 드시죠. 그럼 이제 감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은 정말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C의 경우 사과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감 한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상당 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는 뜻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비타민 C가 이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숙취 해소에도 정말 좋습니다. 술을 드신 다음 날 아침에 감을 드시면 숙취가 빨리 풀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인데요.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감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을 적당량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음식들이 대부분 짜게 만들어져 있어서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심장이나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감을 드시면 이런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덜 익은 감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안이 떨떨하고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우리 몸에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는 천연 에너지 보충제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많이 드시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었을 때 생깁니다. 가을과 겨울에 감과 고구마 둘 다 제철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에는 앞서 말씀드린 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우리 위장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침전물이 위장에 쌓이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심한 경우에는 위에 큰 부담을 주어서 위출혈이나 위궤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구마를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과 함께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구마를 드셨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감을 먼저 드셨다면 역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고구마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위장에서 각각 소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요즘 건강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도토리묵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칼로리가 낮고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도토리묵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장내에서 수분 흡수를 촉진시켜서 설사를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들어있고 감에도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탄닌이 과다하게 섭취되는 것이죠. 탄닌이 적당량 들어있으면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심해질 수 있는데요. 탄닌이 장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버리면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원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탄닌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철분이 더욱 필요한데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면 철분 결핍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감과 궁합이 잘 맞아서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합들을 알아두시면 감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착 같은 견과류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자연식품입니다. 감에는 지용성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감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안구 건조증을 개선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며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A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냉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증상입니다. 감과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온 조절이 잘 되어서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잣은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이런 견과류와 감을 함께 드시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을 드실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감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요거트에 넣고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어서 샐러드처럼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감의 식이섬유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 감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수정과입니다. 수정과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데요.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곶감을 넣어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수정과와 감은 원래부터 찰떡궁합인 조합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이 단맛이 강한 과일이다 보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계피에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수정과를 드시면 감기 예방에 좋고 몸이 따뜻해져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우유입니다. 감과 우유의 조합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조합입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에는 비타민 A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A는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나올 때 감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감과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과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음료가 있습니다. 잘 익은 단감을 믹서기에 넣고 우유와 함께 갈아서 감 우유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주면 풍미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더욱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영양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이제 감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의 열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과 홍시의 열량이 다른데요. 단감은 100g당 약 44칼로리이고 홍시는 100g당 약 66칼로리입니다. 홍시가 더 달고 부드럽다 보니 당도가 높고 열량도 높은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감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탄닌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탄닌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크기가 큰 감이라면 하루에 한 개, 작은 감이라면 두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감을 드실 때는 공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감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실 때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 껍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 껍질을 까서 드시는데 사실 감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 껍질째 드셔도 좋은데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거나 껍질을 까서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친환경 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곶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은 감을 말린 것인데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도가 높아지고 영양소도 농축됩니다. 곶감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곶감의 당분이 결정화되어서 표면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곶감의 품질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시상이 많이 묻어 있을수록 잘 건조된 좋은 곶감입니다. 곶감은 단감이나 홍시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같은 무게당 열량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곶감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곶감은 기침이나 가래가 날 때 드시면 좋은데 따뜻한 물에 곶감을 우려서 마시면 목이 편안해지고 기침이 가라앉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은 단맛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의 경우에도 소량만 드시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감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칼륨 배설이 잘 안 되어서 체내에 칼륨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감은 상온에 두면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홍시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살짝 녹여서 드시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냉동 홍시는 특히 더운 날씨에 드시면 정말 별미입니다. 감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단감을 고르실 때는 겉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은 감입니다. 표면에 상처나 멍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부터 빨리 상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무르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홍시를 고르실 때는 반대로 약간 물렁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르거나 터진 것은 피하시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어서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홍시는 집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단감을 사서 따뜻한 곳에 며칠 두시면 자연스럽게 홍시가 됩니다. 요즘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홍시로 익히기가 어려운데 실온에 두시면 쉽게 홍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잎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 열매만 드시는데 사실 감잎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감잎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감잎을 채취해서 말린 후 차로 끓여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차가 됩니다. 감잎차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붓기를 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감잎차를 만드실 때는 여름철 녹색 감잎을 채취해서 깨끗하게 씻은 후 그늘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감잎을 밀폐 용기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감잎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밤에 드셔도 잠을 방해하지 않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병 환자분들께 좋은 차입니다. 감식초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식초는 감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요. 일반 식초보다 영양가가 높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감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식초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식초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식초를 드실 때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데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한 숟가락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꾸준히 드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 샐러드를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단감을 얇게 썰어서 양상추나 로메인 같은 채소와 함께 섞고 여기에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감의 단맛과 발사믹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울려서 식욕을 돋워줍니다. 감 샌드위치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식빵에 크림치즈를 바르고 얇게 썬 단감을 올린 다음 꿀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영양 만점 간식이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올려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 스무디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료입니다. 잘 익은 단감과 바나나를 함께 믹서기에 넣고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시나몬 가루를 약간 넣어주면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감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후 영양 보충 음료로도 훌륭합니다. 감잼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잘 익은 홍시를 으깨서 설탕과 함께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면 맛있는 잼이 됩니다. 레몬즙을 약간 넣어주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색깔도 예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든 감잼을 식빵에 발라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직접 만든 잼은 시중 제품보다 설탕을 적게 넣을 수 있어서 더욱 건강합니다. 감말랭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입니다. 단감을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거나 햇볕에 말리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시키면 쫄깃하고 달콤한 감말랭이가 됩니다. 감말랭이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만들면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을 이용한 전통 음식으로는 수정과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식회도 있습니다. 감식회는 곶감을 넣어 만든 식혜인데요. 일반 식혜보다 단맛이 강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명절에 만들어 드시면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의 약용 효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감은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감꼭지는 시체라고 해서 따로 약재로 쓰이는데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딸꾹질이 심하게 나서 괴로울 때 감꼭지를 다려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감은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곶감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면 기침이 가라앉고 가래가 삭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기관지가 약해지고 기침이 나올 때 곶감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감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알코올의 흡수를 억제하고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간 기능을 도와서 알코올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감의 과당이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술을 드신 다음날 아침에 시원한 감 주스를 드시거나 단감을 드시면 숙취가 빨리 풀립니다. 감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감을 직접 먹는 것도 좋지만 감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는 것도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홍시를 으깨서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맑아집니다. 감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감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감은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망간과 구리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이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합니다.
감은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감만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감은 눈 건강에 특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에 들어있는 제아잔틴과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황반은 눈의 중심부에 있는 조직으로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을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불편하신 분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감을 드시면 이런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은 감을 자주 드시면 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이 칼로리가 낮은 식품은 아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감을 드시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은 항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감만 먹는다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 감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에 들어있는 당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달콤한 감을 드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도 감을 드시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철분이 많이 필요한데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엽산도 들어있어서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유 중인 산모분들에게도 감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고 모유의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기가 변비에 걸릴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감은 훌륭한 간식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과자나 사탕 같은 가공 간식 대신 감을 주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감을 먹을 때는 꼭 앉아서 천천히 먹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 곶감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작게 잘라서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들께도 감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아서 식사량이 적으신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홍시는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주의하셔야 하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감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른 과일과 채소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은 비타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과일입니다. 숙취 해소, 노화 방지, 눈 건강,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나 도토리묵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견과류, 수정과 우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공복을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과다 섭취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제철 과일인 감을 올바르게 섭취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과일이고 현대 영양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감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